안녕하세요. 마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베리스모 관련해서 이제 고용암 치료제 개발 박차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계열사인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의 지분 확대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차트 흐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HLB 계열의 베리스모, 그러니까 이뮤노미과 이제 베리스모가 이제 파이프란 확장에서 이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개발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고용암 치료제 개발을 박차하고 있다. 기존의 카티 치료제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노베이션의 지분 확대도 예고돼 있다. 뭐 사실상 이제 이 베리스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타이틀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카티셀 테라피, 카티 이제 T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고용암 쪽에도 이제 카티가 사용된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도 보시게 되면 이 솔리드 투머, 이 고용암 쪽하고 이제 혈액암, 블러드 캔서. 보통 이제 카티가 대부분 이제 블러드 캔서 쪽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 카티로 하게 되면 이제 반응을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항암제하고 이제 카티하고 좀 다른 게,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가 있고 뭐 캄델리주맙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카티가 있는데, 둘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면역 감문 억제제와 이제 카티는 기본적으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다른 항암제하고 다른 게, 환자에서 이제 T세포를 빼서 이제 이 부분들의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타켓을 이제 항원을 이제 달아서 다시 이제 주입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 쪽에서 카티를 할 수 있는 부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량 생산이 아니고 한 번만 또 이제 맞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도 엄청 비싼 편인데, 이게 또 혈액안에만 좀 반응하는 바이오마커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고용암 쪽에서는 명확하게 좀 타켓이 안 되어서 뭐 사이토카인 뭐 폭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발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용암 타켓으로 이제 개발 과정이 있고, 이 베리스모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싱키르 110, 210 뭐 410 관련해서 뭐 메소텔린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직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즈 1 단계로 오베리언 캔서, 뭐 난소암이라든지 여러 쪽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암 쪽에서도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HLB하고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관계이듯이 이제 이노베이션과 베리스모가 향후에 그런 어떤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카티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존의 이제 카티의 한계가 혈액암 쪽만 이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암 쪽으로 가기 위한 박차를 이제 개발사들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베리스모가 이렇죠. 그래서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고요. 이 킴리아를 개발했던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이제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제 이 발전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이제 난소암이라든지 이 담간암, 이 담간암은 이제 뭐 간암의 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설명 좀 해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중피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일단 임상 1상 스타이 101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NK 면역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멀티체인 수용체를 최초로 이제 T세포에 접목시켜서 기존의 이제 카티 치료제의 한계점인 T세포 탈진, T세포가 이제 그 정작 싸워야 될 때 이제 이그저스팅 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막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면역세포가 항상 이제 이
발현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신호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휴직이 가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T세포의 탈진을 막아서 이 공격력을 높이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카티 분야의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과의 어떤 협연을 통해서 카티 의약품 생산과 임상 시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환자의 T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카티는 환자의 이제 T세포 유전자를 조작해서 본래 이제 암 환자의 어떤 T세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공격을 잘하고 하는데 뭐 종양 미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T세포가 제대로 된 어떤 타겟을 해서 이제 공격을 못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작을 한다는 말은 T세포 표면에다가 이제 암세포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이 항원을 이제 절편을 좀 잘라서 달고 가는 거죠. 보통 이제 T세포에는 이제 TCR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암세포를 이제 그 수용체에 확인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공적인 어떤 조작을 해서 암세포에 대한 어떤 이제 공격력을 높인 이제 치료제죠. 그리고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 대비해서 편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투약만으로 암세포를 대량으로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간해율 자체가 7, 80% 되고 혈액암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완치에 가까운 어떤 부분들을 보이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고용암 쪽에 이제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고용암에서는 이 암 주변에 이제 형성되는 종양 미세 환경 때문에 보통 종양 미세 환경 때문에 이제 면역관문 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제대로 이제 반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란이 넣으면 이 부분들에 대한 혈관들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 해소하는 어떤 기존이 있는데요. 그래서 암 주변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두껍게. 겉이 이제 혈관이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면역 세포들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카티 세포가 내부로 이제 침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이제 고형암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방어 체계를 이제 뚫고 이제 가는 어떤 흐름에서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이제 탈진을 하는 거죠. 탈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이제 기능을 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끄고 끄듯이 필요할 때만 이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뭐 힘을 발휘하게끔 이렇게 이제 좀 조작을 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체의 전달 부위를 인위적으로 이게 카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카티가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지 오프타켓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뭐 최근에 뭐 재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기존 카티하고는 좀 달리 자연스러운 구조로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지금 개발 과정에 있다. 그래서 HLB 그룹이 2021년도에 베리스모에 초기 투자를 해서 HLB 그룹이 전체로는 한 51% 정도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좀더 지배력 강화하면서 엘레바 테라피uti스 초기에 이제 지분 획득 흐름을 이제 하다가 이제 거의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듯이 베리스모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지분을 확대해서 임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으로 발전 과정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뭐 HLB가 지금 이제 갭업 원봉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장중에 기사가 나오면서 아침에 3,28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강보합권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나왔던 이 연봉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20일 이평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 추세 지표인 이제 파라볼릭자가 상승 흐름에서 계속 견조한 상태에서 21일 평을 지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28만 주였고 오늘 거래가 18만 주니까 거래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의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
그 이틀 이제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갭업되었다가 일단 갭업 원봉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9,500원대 이 만원대의 흐름들을 이번 주에 이제 회복을 해주느냐, 결국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붙일 수 있느냐가 일단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HLB하고 거의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도 21 이평선에서 지금 이제 윗꼬리가 있는 몸통이 작은 어떤 흐름으로 거래는 12만 주, 이제 금요일 날 거래가 21만 주인데 한 절반 정도의 어떤 거래로 일단 21 이평선에 안착하는 모습.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21이평을 넘어서 다시 이제 11,000원대 흐름들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좀 이제 안착은 못하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10,000원대 중반까지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11,000원대 부근이 올라채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오느냐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 분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식 매총국권 관련되는 부분이 20억을 이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철회되어서 갭다운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5,450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아침에 갭다운 양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흘러내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어떤 이제 지지 확인을 하는 어떤 흐름 확인 구간으로 이제 주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갭다운 원봉이고, 그 다음에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의 일단 양봉 형성으로, 자, 거래는 이제 여전히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합세 흐름으로 지금 이제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시 반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살피시면서 지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